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배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트랜스폼 방금 배운 거고, 뭐 백그라운드, 박스 섀도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TCP 스쿨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TML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최신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펑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면은 에로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결론은 따지자면 다른데 디스바인딩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통일을 했던 것도 렛과 콘스트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수가 뭐죠?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리고 렛은 변수죠. 그럼 우리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수는 식을 정의를 해두면은 그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 변수 외에는. 그래서 그거를 함수 자체를 이 상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객체를 우리가 돔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이 웹사이트에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키냐는 우리 크롬 개발자 도구가 나와요. 여기 콘솔에서 도큐멘트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객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나와요. 우리 HTML 전체 문서가 나왔죠. 이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면은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우리 바디라는 태그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출력을 해보니까 바디가 뜨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div 태그는 엄청나게 많겠죠, 웹사이트에는. 그러니까 우리 노드 리스트에 뭐 이렇게 개수가 있다 이렇게 뜨죠. 지금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거는 쿼리 셀렉트 all이에요. 쿼리 셀렉트를 사용을 하면은 웹사이트에서 가장 빨리 보이는 태그를 가져오는 거고, 쿼리 셀렉트 all은 웹사이트 전체에 있는 도움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레이 형식으로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 SNS 타임라인 만들 거예요. 우리 왼쪽 같은 타임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SNS에 우리가 글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SNS 페이지 전체가 새로 고침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글을 쓰는 부분, 그 부분만 새로 고침이 되거나 우리가 작성한 글이 밑에 그 부분만 변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SPA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 없이 해당 부분만 바꿔주고 그리고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1주, 2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리액트 사용해가지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라인 부분만 갱신되게 구현을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를 만들었고 버튼 태그 이용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에는 ID 이런 ID 값을 붙여놓고 버튼 클릭 시 SNS 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 함수에 가봅시다. 우리 상수죠. 포스트 밸류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그다음에 이 앞에 샵이 붙었죠. 이 샵은 ID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ID 속성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포스트 인풋이라는 ID 값을 가진 이 돔 객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돔 객체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점하고 밸류를 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되는 이 밸류를
이제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콘솔.log 하면은 우리 크롬 개발자 도구에 콘솔을 찍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찍어 보니까 우리가 작성한 값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쉽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돔을 이용을 해서 작성된 내용을 글쓰기를 했을 때 이 밑에 추가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작성한 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타임라인 있었죠? 이 타임라인은 이 밑에다가 제가 div 태그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 덤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체에다가 inner html에 우리 뿔는 C뿔뿔이나 C에서 뿔는 연산이 있나요?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이랑 동일하게 타임라인에다가 이런 HTML 태그를 추가해줘라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제가 그대로 작성해 놓은 건데 이 부분 일단 제외하고 우리 타임라인에다가 있는 하고 HTML 코드 입력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실행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뜨죠. 우리 타임라인에 inner HTML 있죠. HTML 내용을 변경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게 하나의 박스예요. 지금 이 박스가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세를 고침해서 누르면은 추가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이 종휘 그리고 안녕 얘들아 이 값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우리 텍스트 에리아 포스트 인풋의 값을 포스트 밸류에다 저장을 했으니까 여기에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안녕 얘들아 이 부분 지워가지고 플러스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 이렇게 새로 고침이 없이 돔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컨테이너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돔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돔 트리를 그린다고 했어요. 우리 HTML 태그 있고 여기에 이제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그다음 텍스트 노드 그리고 바디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우리 트리를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거를 트리로 살펴보면은 우리 도큐멘트가 있고 우리 웹사이트 이거 코드를 한번 봅시다. 네. 도큐멘트가 있고 그다음 HTML 헤드 그다음 메타 스타일 우리 메타랑 여기 스타일 여기 타이틀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빼먹었네요. 여기 사이에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볼 필요 없고 우리 바디 부분을 봐야 돼요. 바디에는 div의 컨테이너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컨테이너랑 타임라인 둘이 동급이죠. 그래서 지금 동급 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안에는 텍스트 에리어랑 버튼 그리고 타임라인 안에는 컨테이너가 있고 h1 p 태그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컨테이너에 h1 태그, p 태그 그 밑에는 각각 테스트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SNS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또 div 생기고 그 다음에 h1 생기고 p 생기고 여기 뭐 내용이 있겠죠? 요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런 트리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inner HTML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HTML 태그들은 어떻게 보면 뷰 단위예요. 그 뷰랑 프로그래밍 언어랑 지금 분리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코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은 우리 크리에이트 엘리멘트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밸류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컨테이너. 우리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가상의 div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는 우리 클래스라는 속성에 컨테이너라는 속성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div 태그가 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HTML 문서에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오너 안에 우리 HA 태그 넣어야 되죠.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다음 P 태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P 태그 안에다 HTML 태그 안에다가 우리 텍스트 노드하고 이종이 넣었어요. 크리에이트 텍스트 노드.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 H1 노드 밑에 이종이라는 노드가 있죠. 근데 이거는 텍스트 노드인 거예요. 그래서 H1 태그 아래에 텍스트 노드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노드를 만들어서 오너라는 돔 요소에다가 이 어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삽입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 태그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H1 태그랑 P 태그는 어디에 소속돼 있죠? 지금 컨테이너라는 태그 아래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이 div 태그 안에다가 H1 태그랑 P 태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 여기 정의를 해놨죠? 우리 div 태그 여기다가 오너 H1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컨텐츠 P 태그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라는 그 돔 노드는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 또 다른 트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트리를 이 타임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 똑같이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 볼게요. 똑같이 타임라인 점 append child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실제로 트리가 연결이 된 거고 웹사이트에 실제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타임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H1 태그, P 태그, 그 다음에 텍스트 노드. 네, 이런 트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드디어 노드에 대한 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은 이거는 제가 클립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